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착한 의사 TV 이승엽 원장입니다. 네, 똑똑한 의사 김현정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기 쉽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성적이 떨어지면 어머님들이 그냥 열심히 노력 안 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성적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에 관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머님들께 차에 시동이 거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시동이 잘 걸려 있으면 밟으면 쭉 차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밟아도 움직이지도 않고 뒤에서 밀어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친구들, 아니면 쟤는 정말 의욕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성적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성적이 떨어진다고? 알고 보니 저런 친구들이 학습 의욕이 없던 거였다고 하는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학교 숙제는 안 하는데 학원 숙제만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학원 숙제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오를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알고 보면은 학교에서도 주구장창 학원 숙제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학원 숙제를 하는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아니면은 숙제를 못하면 수업 못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비교될까봐, 아니면은 학원 선생님이랑 너무 친해서 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것들로 이제 숙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너무 원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 학교 숙제를 다 끝낸 다음에 학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숙제가 예습이나 복습이나 공부의 의미, 나의 학습 능력을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원 숙제를 안 해도 더 이상 안 혼나게 되거나, 선생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숙제를 안 해도 수업에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숙제를 안 하게 되고, 사실상 숙제를 안 하니까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크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성적이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내재적 동기가 아이에게 적절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 똑똑한 의사께서 내재적 동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한번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재적 동기란 말 그대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게 재밌어 하는 것도 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성취감을 얻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동기가 내재적 동기라면, 외재적 동기는 조금 바깥에 있습니다. 보통 어머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스티커 도장 붙여주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나 엄마가 잘했어 하는 칭찬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외재적 동기가 있죠. 이 게임에 관련된 동기로서 현질시켜줄게 하는 거, 이번에 열심히 하면 엄마가 현질하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밖에서 오는 외재적 동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외재적 동기는 대표적으로 남들이 알아줘야 그것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은 혹시 이렇게 내재적 동기가 전혀 없고 외재적 동기만 있는 아이들한테 솔루션을 좀 줘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게 내재적 동기가 정말 떨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수학 진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 한 장 숙제를 할 때 10장 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아이는 이 수학을 정말 하기 싫어서 엄마랑 매번 다툼이 생기고 숙제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우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너가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수학이 꼭 필요해 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중력이라는 건 아이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 중력을 이겨서 로켓 발사체가 힘을 얻어서 하늘과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계산이 꼭 필요해. 그래서 너 수학을 잘해야만 우주로 갈 수 있어 라고 설명해 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우주와 수학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예전만큼 수학을 풀 때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수학의 내재적 동기가 확장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원장님은 이런 내재적 동기를 확장시킨 친구들과의 얘기 상담이 있을까요? 저는 좀 방향이 살짝 다른데 그 원장님은 이제 이 아이에게 내재적 동기를 좀 심어주신 느낌이라면 네. 저는 내재적 동기가 전혀 없는 친구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이 내재적 동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습 동기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부할 때는 내재적 동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재적 동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외재적 동기를 살짝씩 더 건드려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친구들 중에서 뭐 아이돌 좋아하는 중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성공 사례로 조금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 수능 만점자가 이제 전소미 양의 이제 열렬한 팬이었는데 막 친구들 모아서 앨범 공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수능 만점 인터뷰 할 때 전소미 양 덕분에 내가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전소미 양이랑 영상 통화하는 기회까지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습 동기가 없는 친구들한테 너가 수능 만점을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너가 너의 오빠를 만나러 갔을 때 너의 오빠를 만나러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자랑스러운 팬이 되고 싶지 않냐, 그래서 오빠 덕분에 저 대학 붙었어요 이 말 하고 싶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줬죠. 실제로 이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정말 잘 결합시킨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이네요. 자,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떨어지기 쉽다의 두 번째 케이스, 뭐든 잘하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좀 약간 의욕이 없고 내재적 동기가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의욕 넘치고 경쟁심이 막 많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좀 앞에 얘기랑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건 외재적 동기의 대표적인 경쟁적 동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경쟁적 동기는 사실 놀라운 에너지를 보일 때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내재적 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쟁적 동기만 발현할 때예요. 이때는 뭐든지 정말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좀 자기와 잘 맞아서 잘하기 쉬운 과목도 있지만 국어,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꼭 영어까지 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한 과목에 좌절을 하면 갑자기 회피하고 안 하려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경쟁적 동기가 너무 높은 친구들은 그 안에 숨어있는 불안이나 강박을 꼭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잘 나가다가 한번 문턱에 걸리면 갑자기 꾸꾸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엄마랑 사이가 틀어지고 이럴 때는 너무 높은 경쟁적 동기가 이 아이의 발목을 잡은 건 아닌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제 중학교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당연히 그러지만 수학이 특히나 선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학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항상 반에 가면 제가 수학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가 있었고 그리고 수학도 제일 잘했었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 좀 안 하게 되고 선행에서 조금씩 이제 원래 속도로 가다 보니까 제가 수학이 1등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1등을 못할 바에 이 수학 과목에 힘을 쓰지 않겠다가 되면서 다른 과목을 오히려 엄청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정하게 이제 수학의 그 재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이 떨어지기 쉬운 아이들 결국 되돌아보면은 이 학습 동기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어머님들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냥 지금 학원 잘 가고 있고 성적도 적당히 나오고 있고 하니까 점검할 필요성을 좀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잖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매년 학년도 올라가고, 그러면 학년에 올라가는 것에 따라 아이들의 이 학습 동기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 학습 동기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성장을 멈추게 되면 나중에 가서 문제를 만나고 성적이나 부모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꼭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런 아이가 성적 떨어지기 쉽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